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가을을 타는 새 남자는 영암 답사를 마치고 조선 8대 명당인 청주안시 한광윤 선생의 묘소를 답사하기 위해 영광으로 달렸습니다. 전남 영광군 법성면 신장리 744번지에 도착하니 해가 서산에 기울기 시작하고 쌀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해가 노루꼬리만큼 짧은 것을 보니 입동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좀 칙칙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광윤 선생은 고려 의종 때 조정대부 예빈경을 지낸 문신입니다. 집안 내력을 살펴보면 선생은 청주안시의 시조인 한난 선생의 6세 손이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충성공 한명회는 한광윤 선생의 9세 손입니다. 야사에 의하면 송도에 살았던 선생이 돌아가시자 그의 아들 한강이 이곳에 부친을 모시고 6명의 왕비와 12명의 경승 그리고 24명의 공신을 배출했다고 전해집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선생의 묘소가 명당이라고 해도 이 자리 때문에 청주안시 가문이 번성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도비를 보면 옷과 신발 등 유품으로 채백을 대신했다는 뜻의 의리지장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의 묘소와 가문의 번성을 연결짓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음으로 선생의 묘소를 이곳에 조성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선생의 묘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씨, 강씨, 김씨가 오랫동안 점유하였고 영조 17년에 이르러서야 조정대부 예빈경 한광윤 지묘라고 쓰인 비문을 발견하여 새롭게 묘소를 조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석을 찾을 수 있었던 사연은 이렇습니다. 자손들은 선생의 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수치감을 느끼고 백방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법성면의 옛 지명인 진량면에 한정승묘라고 불리는 고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문중 사람들이 묘소 앞에 묻힌 선생의 비석을 찾았다고 합니다. 선생이 돌아가시고 500여 년 만에 제실을 마련하고 묘역을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자리는 용과 뱀이 서로 만나 화합하는 용사 최형이라고 하며 특히 도선국사가 소점했다는 야사가 전해오는데 저는 도선국사가 소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선생과 도선국사와는 약 200~300년간의 세월의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리지장인 선생의 묘소에서 발복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풍수적 가치는 대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적확한 점혈입니다. 그리고 좌양 또한 생기의 방향에 따라 적확하게 놓여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인기좌선으로 초포산에서 오봉산으로 달려온 기운이 선생의 묘소에서 진열을 생성했으며 백호 끝자락과 서로 응하고 짝을 합니다. 즉 백호 끝자락이 안사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점열이 이루어졌으며 발복을 떠나 조선 8대 명당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장명등을 보면 이 묘소의 안사는 백호 끝자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조상의 묘소를 다시 찾고 성물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살핀 청주안시 가문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다음으로 추모제 건너편으로 수호샘 안내문이 있는데 요약하자면 부정하거나 살생한 사람이 물을 길어가면 큰 해를 입고 또 이곳에 남몰래 투장을 하면 까마귀와 까치가 울어댈 뿐만 아니라 맑은 샘물이 탕물로 변했다고 하였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이 내용을 믿을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묘소에 대한 후손들의 자부심과 정성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와서 명당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한 가문이 유지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후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좋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